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미국의 마크 밀리 육군 참모총장은 중국은 한국의 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결정에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밀리 참모총장은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베이징에서 인민해방군 고위 지도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밀리 참모총장은 이 자리에서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일 뿐 중국의 미사일들을 감시하지 않는다면서 사드는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사드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기사를 연일 보도하고 있으며 중국 당국은 한국의 연예인들과 관련된 행사들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나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비난 성명 지지 입장을 철회할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시리아 알레포 내 반군들을 겨냥한 러시아와 미국의 합동 군사작전이 임박했다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러시아 리아 통신에 미국과 매우 적극적으로 협상 중이라며 단계적으로 계획에 더 접근하고 있고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평화를 위한 싸움이 함께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엘리자베스 트리도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 관리들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는 함께 시리아의 더 폭넓은 적대 행위 중단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스테판 데 미스투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지난 11일 러시아와 미군 관리들이 알레포와 전반적인 휴전 회복에 관한 협상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아랍연합군이 예멘 북부 하자주의 한 병원을 공습해 적어도 11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국제의료단체인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이 공습을 받은 것은 1년 새 이번이 4번째라고 밝혔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관계자는 환자들과 의료진들로 가득한 완전한 기능을 갖춘 병원이 폭격을 받았다며 이는 의료시설이나 환자를 존중하지 않는 이번 전쟁의 성격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사우디 연합군 대변인은 이번 폭격이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후티 반군들이 운영하는 훈련소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 경찰이 지난달 실패한 쿠데타와 관련해 이스탄불 내 44개 기업체들을 급습했다고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오늘 터키 당국이 쿠데타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한 재미 이슬람학자 페툴라후 길렌에 자금 지원을 해온 혐의로 기업체 간부 12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터키 당국은 쿠데타 직후 단속 과정에서 군과 법조, 교육계 인사들을 포함해 3만 5천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어제도 이스탄불 법원들을 급습해 136명을 연행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고 미국민들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미국에 이민 올 수 있도록 사상 검증 등 철저한 심사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미 중서부 오하이오주 영스타운에서의 선거 유세에서 발표한 미국과 외교 정책에 관한 공약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강력한 새 이민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편견과 증오를 지지하고 미국 헌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이민자들은 철저한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는 이날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턴에서 유세를 가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자신의 고향인 이곳에서 클린턴 후보를 위한 첫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브라질 리우올림픽 대회에서 어제 남자 기계체조 도마 종목에 출전한 북한의 리세광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또 여자 기계체조에서는 전 종목 금메달 5관왕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국 흑인 여성 시몬 바일스 선수가 어제 평균대 경기 도중 균형을 잃어 동메달에 그쳤습니다. 한편 어제까지 미국은 금메달 26개 등 모두 75개 메달로 종합순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영국은 금 16개로 2위, 중국은 15개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16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 초 시행될 한국의 북한 인권법 시행령 최종안이 확정됐습니다.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도 이 법의 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자행하는 가장 끔찍한 인권 유린의 대상은 기독교인이라고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승리하는지 기독교가 승리하는지를 증명해 보이고자 해서 남게 한 기독교인들을 어디에다 가뒀냐면은 바로 관리소, 정치범 수용소를.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외교관이 가족과 함께 이달 초 망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인사의 망명과 관련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한경남도 일부 지역은 오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다음 달 초 시행될 한국의 북한인권법 시행령 최종안이 확정됐습니다. 중국 등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킬지가 쟁점이었는데요. 한국 정부는 시행령 해설집을 통해서 이 해외에 있는 탈북자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16일 서울에서 북한인권단체 대표들이 주최한 북한인권단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최근 마무리된 북한인권법 시행령안을 설명했습니다. 이 안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모두 마쳤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남겨놓은 사실상의 확정안입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는 VOA에 통일부가 마련한 시행령 해설집에는 북한인권법이 정의한 북한 주민의 범위를 북한에서 제3국으로 일시 벗어난 사람들을 포함해 해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쟁점이었던 북한인권법의 적용 대상에 북한 영토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물론 중국 등지로 탈출한 북한 주민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조치로 풀이됩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시행령 작업이 모두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확인해 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법 제3조는 북한 주민에 대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법 조문대로라면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서 떠돌고 있는 재외 탈북자들을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시행령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다른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시행령이 상위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차선책으로 해설집을 통해 북한 주민의 범위를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 해설집은 일종의 유권 해석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범위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설집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다툼의 불씨가 될 소지는 남아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인권법 전문가는 해설집의 경우 법적 다툼이 벌어졌을 때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라며 재판부는 좁은 의미의 문헌 해석에 그치지 않고 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 야당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8월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된 지 11년 만인 지난 3월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그동안 북한인권법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 제3국에 머무는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돕는 단체들을 지원할 경우 사실상 기획 탈북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인권법이 여야가 오랜 시간 팽팽한 대립 끝에 만들어낸 타협의 산물이라며 야당이 비록 해설집이라고 하더라도 당초 합의를 깬 사실상의 법 개정이라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다음 달 4일 시행에 들어가면 통일부엔 산하 공공기관으로 북한인권재단이, 직속 조직으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각각 설립됩니다.
연간 예산 250억 원, 미화로 약 2,300만 달러, 인력 50여 명 규모로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와 연구, 정책 개발, 시민단체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당국이 자행하는 가장 끔찍한 인권 유린의 대상은 기독교인이라고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은 특히 중국에서 기독교를 접한 탈북자를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목사는 북한 당국이 6.25 한국전쟁 이전부터 기독교인에 대한 색출, 탄압 정책을 실시해왔으며 일부 기독교인을 관리소, 즉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 따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그곳엔 초기 기독교 신자들과 후손들이 감금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54년부터 1955년까지 반동행위 색출을 시작을 했고 제가 들은 증언에 의하면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고 1957년과 58년도에 바로 김일성이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북조선에는 기독교인들이 한 명도 없다라고 했고 공산주의가 승리하는지 기독교가 승리하는지를 증명해 보이고자 해서 남게 한 기독교인들을 어디에다 가뒀냐면은 바로 관리소,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북한의 관리소와 정치범 수용소에는 그분들 당사자들의 후손들이 있다. 정베드로 목사는 관리소로 보내진 기독교인들이 심할 경우 북한군 특수부대에 살상 훈련용으로 투입돼 목숨을 잃었으며 최근엔 화학실험에 투입된다는 증언도 들려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베드로 목사는 이어 1980년대 후반 김일성 종합대학의 종교학부가 신설된 건 기독교인을 비롯한 종교인을 색출하고 감시, 탄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종교학부를 졸업한 당성 좋은 간부들을 평양 등에 있는 지하교회에 잠입시켜 기독교인을 색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발각된 지하교회 교인들은 잔인한 고문에 이어 비공개 처형까지 당하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기독교를 접한 뒤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 역시 같은 처지에 있다고 정 목사는 증언했습니다. 중국 공안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강제 북송되었을 때 북한의 보위부, 국가안전보위부가 가장 먼저 강제 북송되어서 먼저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중국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기독교인을 접촉했느냐, 그리고 성경을 믿었느냐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북한 보위부가 자행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비밀 신문과 비밀 처형입니다. 비밀 처형의 방법이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목에다가 실줄, 철사줄을 묶어가지고 연결해서 강목에 묶고 있고 한쪽에 이렇게 반대편에 잡고 있어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처형을 하게 됩니다. 정베드로 목사는 16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종교인, 특히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몰살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기독교가 북한 내부에 전파되면 북한의 주체 사상은 물론 정권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한 탈북자 김동남 씨는 지난 2008년 가을 탈북을 준비하던 자신의 아들이 북한 보위부에 끌려갔으며 현재 강제 실종 상태라고 증언했습니다. 회령에 살던 김 씨의 아들은 돈을 벌기 위해 중국 연길에 갔다가 미국인 목사를 만나 3일간 성경 공부를 한 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으며 이 사실이 북한 보위부에 발각되면서 끌려갔다는 주장입니다. 김 씨는 강원도 운산 출신의 다른 탈북자 역시 자신의 아들과 같은 죄목으로 보위부에 끌려갔다면서 중국에서 기독교를 접한 수십 명의 북한 주민들이 북한 관리소 여러 곳에 수감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아들이 중국에서 선교사를 만나 기독교를 접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소에 감금된 지 8년이 지났다면서 북한 당국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ICNK 권은경 국장은 지난 2013년 유엔 강제구금 실무그룹 측에 김 씨 관련 증언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와 관련해 북한 당국으로부터 모든 것은 모략이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권은경 국장은 북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증언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UNCOI 보고서 가운데 종교의 자유 침해 내용을 8개 언어로 만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탈북한 주민들이 중국에서 기독교를 접하게 됐고 종교는 다시 북한 내 영어와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8개 언어로 만들어진 이 영상들은 오는 19일부터 칠레와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3개 국가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주간 행사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권은경 팀장은 이들 중남미 지역의 일부 국가들이 UN 총회나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투표에 기권이나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이 지역의 북한 인권 인식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COI 보고서의 대중화, 특히 이제 제3세계 국가로 북한 인권 논의를 좀 더 확장시키자라는 그런 취지로 제작을 했습니다. 더 쉽게 이제 대중들에게 다가가자라는 입장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8개 언어로 이번에 제작을 했습니다. 한국어, 영어 포함해서 8개 언어로 제작을 한 겁니다. 권은경 국장은 이번 중남미 국가 방문 중 이달부터 임기를 시작한 토마스 오헤야 퀸탄의 UN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과도 만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한국 언론에 보도된 영국 주재 북한 외교관의 제3국 망명설과 관련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정리의 기자 설명에서 북한 인사의 망명과 관련해서는 망명자의 신변 안전과 관련 국가의 외교 문제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 역시 기자들에게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한 언론은 오늘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영사 업무 담당 외교관이 이달 초 부인과 자녀를 데리고 탈북해 망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서 억류 미국인에 대한 영사 접견이 반복적으로 차단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지 스웨덴 대사관의 면담 요청이 번번이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이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의 영사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Even when requested by the Swedish embassy, the DPRK still routinely delays or denies consular access to U.S. citizens. 엘자베스 트리도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스웨덴 대사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일상적으로 미국 시민들에 대한 영사 접견을 늦추거나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는 지난 3월 2일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와 면담한 뒤 5개월 넘게 영사 접견을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억류 미국인 김동철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체포된 뒤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스웨덴 대사관 측과 접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12년 11월부터 2년 넘게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에게 4개월 동안 영사 접견이 차단됐던 전례와 비교해도 억류 미국인에 대한 북한의 처우가 더욱 가혹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트리더 대변인은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미국이 북한 내 미국 시민들에게 정상적 영사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평양의 스웨덴 대사관이 미국의 영사 보호권을 행사하지만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들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입니다. The embassy of Sweden in the North Korean capital is the protecting power, as I mentioned, for U.S. citizens, providing limited emergency consular services. 앞서 국무부는 지난 11일 북한 여행 경보를 이례적으로 3개월 만에 갱신하고 억류 시 북한 전시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고 영사 접근을 차단당한 채 장기간 구금될 수 있다며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지난 2004년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미국인 대학생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이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연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의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 자유연합이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데이빗 스네든의 실종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결의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04년 중국에서 도보 여행 중 실종된 스네든 씨가 북한 정권에 의해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 근거로 스네든 씨가 한국어에 유창하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이 한식당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중국 당국은
북한 요원들이 자국 영토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북한은 정권에 유용한 사람들, 특히 간첩들에게 외국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데 유용한 사람들을 납치한 오랜 역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1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스네든 씨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미 의회가 스네든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키도록 촉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We're trying to encourage Americans all across the country to sign it, and then in September we're going to deliver the names of the petitions. 미 전역의 미국인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도록 독려해 오는 9월에 온라인을 통해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을 해당 지역구 상원의원들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숄티 대표는 스네든 씨가 북한 요원들에게 납치돼 현재 북한에 살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10일 미 상원과 하원에는 데이빗 스네든의 실종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결의안이 각각 제출됐습니다. 결의안은 미 국무부와 정보당국이 북한 당국의 납치 가능성을 포함해 스네든 실종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 한국 정부와 관련 조사를 조율하고 북한에 외교적 영향력 있는 외국 정부들과도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스네든 씨는 24살이던 지난 2004년 8월 14일 중국 윈난성 호도협 협곡을 여행하겠다고 부모에게 알린 뒤 사라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스네든 씨가 협곡 옆을 흐르는 진샤강에 빠져 사망했을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결의안은 스네든이 이 협곡을 방문한 이후에도 외국인 숙소 등지에서 목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스네든의 실종에 관련됐을 가능성이 언론인들과 비정부기구 관계자들,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또 스네든 씨가 납치될 당시 미북 관계가 경색됐다며 스네든의 실종은 북한 당국의 외국인 납치 행태에 부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 당국이 올 들어서만 주민 60여 명을 공개 처형한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공개 처형이 늘어난 것은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정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s to use public executions to intimidate and to spread fear amongst the North Korean people.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위협하고 공포를 확산하려고 공개 처형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는 것입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공개 처형이 정상적인 형벌이 될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에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의 아치 패딩턴 부회장은 공개 처형이 분명히 국제 규범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report is credible because we know that North Korea has a history of publicly executing. 패딩턴 부회장은 공개 처형이 국제법을 어기는 행위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는 나라가 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은 사형제는 물론 공개 처형을 중단하지 않는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BOA에 이번 소식이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But I'm not at all surprised. This is a trend that goes back. We've been talking about this. It goes back to actually early 2009.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최근 들어 자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 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공개 처형 집행은 북한 정권의 취약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just an indication of Kim Jong-un has still not yet consolidated power.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종종 집행된다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직도 확실하게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최근 북한을 탈출하는 고위급 인사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공개 처형은
북한 체제의 불확실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북한인권협회의 박지현 간사는 북한에서 공개 처형된 사람이 이번에 알려진 것보다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나온 숫자가 60여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더 많은 숫자로 공개 처형을 진행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련서나 직결서, 교화서, 정치범 수용소 같은 데서 공개 처형하는 것은 공개 처형이 아니고 비밀 처형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처형에 대한 그 숫자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잖아요. 박지현 간사는 또 공개 처형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 자유연합의 숄티 대표는 북한 체제를 바꾸는 것만이 공개 처형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Well, we need to be very, very straightforward, communicating to the people in North Korea. We want to work with them for regime change.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북한 사람들과 협력해 체제를 바꿔야 하며 북한 주민들도 공개 처형이 자행되는 상황을 바꾸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패딩턴 부회장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체제의 유지를 위해 공개 처형 같은 공포 정치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을 전쟁 무기로 먼저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핵 정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행정부 내부와 주요 동맹국에서는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초기인 지난 2009년 핵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6개월을 앞두고 미국의 핵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핵 선제 불사용과 경보 즉시 발사 폐기로 대표되는 핵 정책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핵 선제 불사용은 핵을 전쟁 무기로 먼저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경보 즉시 발사는 적의 핵 공격을 감지하는 즉시 핵무기를 발사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오는 9월 유엔 안보리에서 핵실험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장소나 형태, 규모의 핵실험도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의 비준을 미 의회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회적으로 유엔 결의안을 통해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동맹국들은 특히 핵선제 불사용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4일자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일본, 한국, 프랑스, 영국이 오바마 대통령의 핵선제 불사용 정책에 대해서 비공개적으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핵선제 불사용 정책을 발표할 경우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줄어들고 분쟁의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입장을 최근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에게 전달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 행정부 일각에서도 핵선제 불사용에 대한 반대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지난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회의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이 동맹국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도 오바마 대통령의 선언이 동맹국들의 미국의 억지력에 대한 불안을 초래하면서 일부는 독자 핵 개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또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주요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핵정책 수정 구상에 대해서 찬반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핵선제 불사용을 천명하면 70년간 미국이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이 없어지고 북한과 같은 나라에 대한 억지력이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해서 재래식 무기, 화학과 생물 무기로 공격해도 미국이 핵으로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적에게 알리는 것이 치명적인 흠이라는 것입니다.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실린 기고문도 핵 선제 사용은 잠재적인 적이 미국의 핵심 이익을 심각하게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세계 모든 곳에서 군사적 우위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핵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기고문은 주장했습니다. 반면 인터넷 매체인 폴리티코는 오바마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핵 선제 불사용과 경보 즉시 발사 폐기 정책은 세계를 극적으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현재 미국의 핵 선제 공격 전략은 러시아 내 1000곳, 중국 내 500곳, 북한과 이란 내 수십 곳을 겨냥하고 있다며 이는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으로도 충분히 북한의 재래식, 핵, 생물, 화학 무기 공격을 손쉽게 격퇴할 수 있다며 북한을 핵으로 공격하면 일본까지 방사성 낙진이 퍼지는 등 부작용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핵으로 선제 공격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사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안보리에서 핵실험 금지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을 긍정적인 조치라며 환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마크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이 내일 한국을 방문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계획을 점검하고 장준규 한국 육군 참모총장과 만날 계획이라고 한국 육군 관계자가 오늘 밝혔습니다. 미 육군은 이에 앞서 밀리 참모총장이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순방에 나서며 한국에서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함께 사드 배치 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군 당국이 지난 8일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한 뒤에 지난달 말 에릭 패닉 미 육군 장관에 이어 지난 10일에는 제임스 시링 미 미사일 방어총장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미군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한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지난 4월 북한과 유럽연합의 교역액이 전달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이 앞서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의 영향 때문일까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유럽연합과 북한의 교역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양측의 교역액은 약 136만 달러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시작된 전달인 3월과 비교해 무려 66.3%가 줄었습니다. 이는 2015년 4월과 비교해도 34.6% 감소한 액수입니다. 지난 4월 북한의 대유럽연합 수출은 약 31만 달러, 수입은 약 105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3월과 비교해 각각 76.2%와 61.4% 감소한 액수며 2015년 4월과 비교하면 수출은 43.7%, 수입은 49% 줄어든 것입니다. 2016년 1월에서 4월까지의 누적 교역액은 1,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감소했습니다. 교역 실적을 항목별로 보면 북한이 유럽연합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물품은 보일러, 기계류로 약 57만 달러어치에 달했습니다. 이어 의약품이 약 11만 달러어치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대유럽연합 수출품 중에서는 무기화학품이 약 16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기기기 부품이 5만 5천 달러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교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품목의 수출입은 이 기간 중 전혀 없었습니다.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철광석과 석탄의 대북 교역을 제한하고 금이나 희토류, 바나듐, 티타늄의 교역은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북한과 가장 교역액이 많았던 유럽연합 회원국은 독일로 두 나라 사이의 교역액은 약 91만 달러였습니다. 특히 북한이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를 수출한 나라는 크로아티아로 약 16만 달러치에 달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체조 리세광 선수가 브라질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안았습니다. 리세광은 어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기계체조 도마 결선에서 1, 2차 시기 평균 15.691점을 획득해 전체 1위에 올랐습니다.
예선을 1위로 통과한 리세광은 결선에서도 두 차례 모두 거의 완벽에 가깝게 고난도 기술을 연이어 소화하면서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은 시상자로 나서 리세광에게 직접 금메달을 걸어줬습니다. 리세광은 지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100일수에 이어서 올림픽 남자 기계체조에서 역대 두 번째로 금메달을 목에 건 북한 선수가 됐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3일 역도 여자 75kg급에 출전한 림정심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지난 5월 취임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합니다. 미 국무부는 유엔 총회 기간 중 미북 당국자 간 회동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3년 연속 외무상을 유엔 총회에 파견합니다. 유엔 관계자 등 복수의 미국 소식통은 12일 BOA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 참석차 다음 달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소식통은 그러나 리 외무상 일행과 미 정부 관리들과의 회동은 잡힌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의 전임자인 리수영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014년 9월 북한 외무상으로는 15년 만에 유엔 총회에 참석한 뒤 2년 연속 유엔 총회 연설을 위해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이례적으로 유엔 정기총회가 아닌 실무회의에 참석기도 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평양 외국어대 영어학부를 졸업하고 외무성 국제기구국 과장과 부국장, 영국과 아일랜드 대사를 지냈고 1990년대 초부터 핵 문제를 비롯한 각종 대미 협상에 참여했습니다. 이어 2010년 부상에 올라 이듬해에는 육자회담의 북측 수석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지난달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 여하에 그러고 있습니다. 한편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2일 BOA에 미 당국자가 유엔 총회 기간 중 북한 관리들과 만날 계획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중국의 지도자들이요, 이 여름 휴가철에 모여서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는 이 베이다이허 회의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올해 일정이 최근 마무리된 걸로 보입니다. 예. 관련 소식 알아보고요.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민 정책에 대해 밝히면서 이민자의 사상 검증을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바이든 부통령과 합동 유세를 가졌는데요. 예. 대선 관련 소식 정리해보고요. 이어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예, 중국 소식부터 볼까요? 중국 전현직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국내외 현안을 논의하는 모임이 진행됐다고요? 네, 이 중국의 전현직 국가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해서 매년 국가 중대사를 풀어나갈 방향을 정하는 모임인데요. 예. 베이다이허 회의가 최근 막을 내린 걸로 주요 중국어권 매체들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예. 국가의 공식 행사가 아니어서 베이다이허 회의 관련 일정은 비밀에 붙여지는데요. 올해는 이 굵직한 현안이 많아서 예년보다 회의가 길어졌던 걸로 현지 언론들이 분석했습니다. 예, 베이다이허 회의 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건가요? 중국 허베이성 북동단 친황다오시 해안에 위치한 유명 휴양지 북대하, 다시 말해서 베이다이허에서 이 중국의 중국 국가 지도자들이 여름에 모여서 현안을 나눠서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예. 한국이나 일본에서 집권 여당이 진행하는 합숙 토론회인 워크숍과 비슷한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은 곧바로 중국 공산당의 국정과제 수행 지침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휴가와 토론회 이상의 그 의미를 가지겠습니다. 예. 올해 회의에서 굵직한 현안이 많았군요. 어떤 네. 이야기를 했을까요? 시진핑 주석하고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중국의 전현직 지도부가 총출동한 이번 회의에서는요. 내년 가을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질 중국 공산당 지도부 개편과 장기적인 중국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대책, 예. 그리고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대응, 또 남중국해 분쟁 대처 방안이 논의됐을 걸로라는 게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예. 현지 매체들은 특히 다음 달에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진행 방향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리바오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요, 이 G20 정상회의 설명회를 열어서 이번 G20은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출 거고 남중국해 문제는 일절 다루지 않을 거라고 못 박은 그 발언도 베이다이허 회의 결과에서 비롯된 걸로 분석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시진핑 주석의 집권 연장 문제도 논의됐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군요. 네, AFP 통신 등이요. 이번 회의에서 시 주석이 10년 집권의 불문율을 깨고 장기 집권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예. 최근 이전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각종 부패 혐의로 잇따라 사법 처리하는 이 강력한 부패 척결 조치 성과에 따라서 1인 체제로 권력 기반을 갖춰가는 시 주석이 기존 관례에 얽매이지 않고 총서기직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중국 정부의 고강도 부패 척결 작업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중국에서는 그 이전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각종 부패 혐의로 사법 처리되면서 결과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권력 기반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 정부의 고강도 부패 척결 작업이 장기화되면서 이 공산당 내부에서 불안감을 표시하는 경우가 잇따라 생기고 있는데요. 예. 이 부패 척결 작업을 어느 정도 강도로 또 언제까지 지속할지 전현직 지도자들의 의견이 오간 걸로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외교 정책을 밝히는 연설을 했군요. 네, 트럼프 후보가 어제 미 중서부 오하이오주 영스타운에서 유세를 하면서 이민과 외교 정책에 관한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강력한 새 이민 정책을 시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고
미국인을 존중하는 사람들만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상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사상의 자유를 강조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말인데 사상 검증을 하겠다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이 트럼프 후보가요. 이 냉전 기간에 미국이 사상 검사를 했던 걸 언급하면서요. 오늘날 미국에 직면한 위협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운 검사를 개발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예. 트럼프 후보의 목소리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I call it extreme vetting. Our country has enough problems. We don't need more. 네, 이민자에 대한 사상 검사를 극도로 철저한 심사라고 부르겠다는 건데요. 예. 트럼프 후보가 이 편견과 증오를 지지하는 사람들, 또 미국 헌법을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이민자들은 철저한 심사를 받게 될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트럼프 후보는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대규모 테러가 일어났을 때 이 무슬림, 즉 이슬람교도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같은 입장입니까? 어제 연설에서 모든 무슬림의 입국을 막겠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대신 이민 신청자의 사상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기 전까지 테러를 지원한 전력이 있는 가장 불안하고 위험한 지역에서 접수된 이민 신청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현재 적절한 심사를 하기에 너무 많은 이민자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어떤 외교를 하겠다 그런 청사진을 이제 제시한 연설을 이제 어제 한 건데 네. 그 핵심 내용을 좀 추려 볼까요? 예,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외교 정책은 이슬람 극단주의의 확산을 청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예. 이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나라는 누구나 미국의 동맹이 될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 공격받아도 무조건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기존의 동맹 관계를 재편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예. 어제 연설에서는 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를 격퇴하기 위해서 나토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후보가 ISIL 대응 방식과 관련돼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또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를 또 비난했군요. 네, 트럼프 후보가 이라크와 시리아, 리비아 등에 미국이 개입한 것은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앞서 오바마 대통령이 ISIL의 창시자라고 주장해서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이날 연설에서는 좀 수위를 낮춰서 오바마 대통령의 유약한 외교 정책이 ISIL을 번성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는 ISIL에 대응하기에 정신적, 또 육체적으로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 어제 펜실베니아주에서 유세를 했는데 조 바이든 부통령이 처음으로 클린턴 후보 지원 연설을 했군요. 네, 바이든 부통령의 고향인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턴에서요. 두 사람이 합동 유세를 했는데요.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트럼프 후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후보만큼 미국의 안보에 대해 무지하고 이에 대처할 준비가 덜 된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는 미국 역사상 없었다고 주장을 예. 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이 미국의 핵무기 발사 암호를 관리할 자격이 없다면서 신뢰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예. 반면에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는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축겨 세웠군요. 네. 바이든 부통령이 클린턴 후보를 한 30년 동안 지켜봤다면서 똑똑하고 강인하며 총명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이날 어떤 연설을 했습니까? 예,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의 안보 정책과 경제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세금 제도는 재벌을 위한 것이고 미국인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트럼프 후보는 기질적으로 대통령에 맞지 않고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선수단이 두 번째 금메달을 확보했군요. 네, 북한의 체조 간판 리세광 선수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진행된 남자 기계체조 도마 결선에서요. 1, 2차 시기 평균 15.691점으로 우승했습니다. 예. 여자 역도 75kg급에서 림종심 선수가 따낸 금메달에 이어서 이번 대회 북한 선수의 두 번째 금메달입니다. Gold medalist and Olympic champion representing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edalha de ouro.
네, 리세광 선수 금메달 시상식 현장 올림픽 주간 방송사인 NBC 현장 중계로 좀 들어보셨는데요. 예. 리세광 선수는 한국의 이 양학선 선수가 이번에 부상으로 못 나왔는데 체조는 한 선수가 대표하는 게 아니다. 치료를 잘했으면 한다면서 도마 종목 세계 최강자인 한국의 양학선 선수를 언급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북한에서 이제 두 번째 금메달까지 나온 건데, 네. 자 그런가 하면 여자 육상에서는요 평소 보기 힘든 뭐랄까요? 참 진기한 장면이 연출됐군요. 예, 여자 육상 400m 결선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당초 미국의 앨리슨 펠릭스 선수가 우승할 걸로 예상이 됐던 종목입니다. 예. 이 펠릭스 선수는 올림픽에서만 금메달 4개를 기록한 이 종목 강자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베이징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펠릭스 선수의 간발의 차로 뒤져서 은메달에 머물렀던 바하마의 샤오네 밀러 선수가 펠릭스 선수와 결승선까지 거의 동시에 들어오다가 이 다이빙하듯이 몸을 던져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NBC 방송은 이번 장면이 이 올림픽에서 가장 극적인 결선 승부 가운데 하나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펠릭스 선수는 뭐랄까요? 그 마지막까지 와서 뭐 일종의 역습을 당한 그런 꼴이 그렇죠. 됐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한국 선수들의 경기 상황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한국은 세계 최고 공격수로 평가받는 김연경 선수가 이끄는 여자 배구팀이 이 시간 현재 8강전에서 네덜란드하고 맞서고 있습니다. 예. 또 박인비와 양희영, 김세영, 전현지 선수 등 여자 골프 대표팀이 연습 라운드를 시작했는데요. 여자 골프는 한국이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자, 끝으로 메달 집계 한번 해볼까요? 네, 대회 11일째를 맞는 16일 아침 현재 미국이 금메달 26개, 은메달 23개, 동메달 26개 등 총 75개 메달로 종합순위 1위고요. 예. 금메달 16개, 은메달 17개, 동메달 8개를 기록한 영국이 금메달 수를 기준으로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중국이 금메달 15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7개로 3위고요. 네. 메달 추가가 없었던 한국은 종합순위 10위를 지키고 있고요. 북한은 17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혜영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함경남도 일부 지역은 오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내일 구름이 조금 있습니다. 평양, 신의주, 구성 32도, 안주, 남포, 수풍 31도, 양덕 29, 중강 28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과 함께 흐린 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주 낮 최고 기온은 32도, 용현, 개성 31도, 사리온 30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구름 많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원산, 장전 지역에 오전에 한때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함흥 낮 기온은 29도, 심포 27도, 장진 23도, 해산 25도, 풍산 22도입니다. 비교적 낮 기온이 낮은 편입니다. 원산은 29도고요. 평강 30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오전 오후 구름이 조금 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진 낮 최고 기온 28도, 웅기 30, 성진 27도, 삼지연 21도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8월 16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의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미국의 마크 밀리 육군 참모총장은 중국은 한국의 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결정에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밀리 참모총장은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베이징에서 인민해방군 고위 지도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밀리 총장은 이 자리에서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일 뿐 중국의 미사일들을 감시하지 않는다면서
사드는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사드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기사를 연일 보도하고 있으며 중국 당국은 한국의 연예인들과 관련된 행사들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나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비난 성명 지지 입장을 철회할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들이 오늘 시리아 내 테러 조직을 공습하기 위해 이란 공군 기지를 이륙했습니다. 러시아 장거리 폭격기들이 시리아 동맹인 이란의 공군 기지를 이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공습이 알레포와 데이르 엘주르, 이들리브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알-누스라 전선에서 최근 개명한 자브핫 파테 알샴 반군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관영 언론은 국가안보회의 얄리 샴카니 의장의 말을 인용해 이란과 러시아가 시리아 내 테러와의 전쟁에서 전략적인 협력을 하고 있으며 임무 수행을 위해 상호 시설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아랍연합군이 예멘 북부 하자주의 한 병원을 공습해 적어도 11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환자들과 의료진들로 가득 찬 완전한 기능을 갖춘 병원이 폭격을 받았다며 이는 의료시설이나 환자를 존중하지 않는 이번 전쟁의 성격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이 공습을 받은 것은 1년 새 이번이 4번째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우디 연합군 대변인은 이번 폭격이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후티 반군이 운영하는 훈련소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 경찰이 지난달 실패한 쿠데타와 관련해 이스탄불 내 44개 기업체들을 급습했다고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오늘 터키 당국이 쿠데타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한 제미 이슬람학자 페툴라후 퀼렌에 자금 지원을 해온 혐의로 기업체 간부 12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터키 당국은 쿠데타 직후 단속 과정에서 군과 법조계, 교육계 인사들을 포함해 3만 5천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어제도 이스탄불 법원들을 급습해 136명을 연행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슬람학자 퀼렌은 자신은 쿠데타 기도와 관계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터키 당국은 그러나 미국에 그의 추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고 미국민들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미국에 이민 올 수 있도록 사상 검증 등 철저한 심사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미 중서부 오하이오주 영스타운에서의 선거 유세에서 발표한 이민과 외교 정책에 관한 공약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강력한 새 이민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편견과 증오를 지지하고 미국 헌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이민자들은 철저한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는 이날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튼에서 유세를 가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자신의 고향인 이곳에서 클린턴 후보를 위한 첫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브라질 리우올림픽 대회에서 어제 남자 기계체조 도마 종목에 출전한 북한의 리세광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북한이 도마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낸 건 지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백일수 선수에 이어 2번째입니다. 여자 기계체조에서는 전 종목 금메달 5관왕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국 흑인 선수 시몬 바일스 선수가 어제 평균대 경기 도중 균형을 잃어 동메달에 그쳤습니다. 권투 헤비급 결승 경기에서는 러시아의 예브케니 티셴코 선수가 카자흐스탄 선수를 물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